이번에는 최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텀, 양자학을 두고 서로 다른 두 견해가 지금 맞붙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일단 퀀텀 좀 낯섭니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일단 퀀텀이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량 단위로 물리학에서 상호작용과 관련된 모든 물리적 독립체의 최소 단위가 되겠습니다. 정말 작은 최소한의 단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퀀텀 컴퓨터인데요. 기존에는 반도체를 기억 소자로 이용을 했다면 퀀텀 컴퓨터는 원자를 기억 소자로 활용해서 현재의 슈퍼컴퓨터보다 엄청나게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슈퍼컴퓨터가 처리하는데 150년이 걸리는 걸 단 4분 만에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엄청난 성능의 퀀텀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성능을,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다 보니까 퀀텀 컴퓨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게 사실인데요.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주목받게 된 계기도 따로 있습니다. 사실 주가는 몇 년 전,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상승률이 없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약간 꿈의 기술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1, 2년 전부터 조금씩 들썩이더니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정말 큰 모멘텀을 맞이했죠. 바로 구글이었습니다. 구글이 슈퍼컴퓨터로 14년이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양자 컴퓨터 칩인 저 윌로우를 공개를 한 것이죠. 기존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문제였던 오류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도 하면서 정말 양자 컴퓨터 상용화가 눈앞에 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때도 구글 관련인 퀀텀 AI 연구실을 이끄는 구글 엔지니어링 부사장은 양자 컴퓨터 상용화까지는 10년 정도 더 걸릴 것이다. 이미 10년이라는 수치를 말하긴 했었는데요. 이거보다 조금 더 걸릴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빅테크 CEO들로부터 나오면서 최근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가능성, 그 시기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젠슨 황이 그리고 그 발언의 시발점이었죠. 젠슨 황 엔비디아 CEO CES 기자회견 간담회에서요.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까지 20년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이라고 한다면 조금 빠를 것 같고 30년이라고 한다면 좀 늦을 것 같다. 20년 정도면 상용화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남겼던 것이죠. 이 발언에 사람들 10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년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 일제히 폭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폭락으로 아이온큐의 3배 레버리지 ETP 상품은 상장 폐지 절차를 밟기도 했죠. 이렇게 큰 영향력이 있었던 엔비디아 CEO의 발언인데요. 이 때문인지 D-Wave 퀀텀 CEO 바로 반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황 CEO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 마스터카드와 NTT 도코모를 비롯 비롯한 기업들이 현재 우리의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 혜택을 보고 있다. 20, 30년 후가 아니라 상용화 시기는 바로 지금 오늘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기면서 정면 반박에 나섰죠. 이런 반박에도 불구하고 일단 엔비디아 CEO의 입김이 더 셌던 걸까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 큰 반등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 이후에 현지 시간 10일 기준 우리나라의 김정상 아이온큐 공동 창업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엔비디아가 GPU를 1990년대에 만든 뒤 인공지능 현재에 활용되기까지 약 30년이 걸렸다. 그의 말은, 그러니까 엔비디아 CEO의 말은 30년 뒤에 시가총액 3조 달러의 양자 컴퓨터 기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이지 상용화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한 건 아닐 것이다. 약간 우회적으로 틀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또 이 이후에 밤사이에 마크 저커버그가 또 한 번 엔비디아 CEO의 말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양자 컴퓨터를 광범위하게 도입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릴 것이란 업계의 합의를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했죠. 이 발언으로 밤사이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 또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그 이상, 20년 정도가 상용화에 적절한 시기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지금도
또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정답에 더 가까울까요? 일단 그 부분, 실제 상용화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2011년에 상용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던 D-Wave 퀀텀의 실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매출 추이 한번 보시죠. 매출은 지금 내고 있는데 점차 감소하는 추세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연한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항상 예측치보다 낮은 매출, 그러니까 실제 예상했던 수치보다 낮은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흑자인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EPS 추이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흑자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적자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용화 단계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상용화, 그러니까 이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지, 수익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실적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봤던 내 코멘트 중에서는 바로 이 발언이 가장 그래도 현실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GPU를 1990년대에 만든 뒤 인공지능에 활용되기까지 30년이 걸렸다. 엔비디아 CEO의 말은 30년 뒤에 시가총액 3조 달러 양자 컴퓨터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라는 김정상 아이온큐 공동 창업자의 말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긴 했어도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상용화에 대한 그런 큰 꿈을 품기보다는 앞으로 30년 후 정도에 어떤 기업이 돼 있을지, 양자 컴퓨터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을지, 엔비디아가 30년 전에 지금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한 발 더 나아가서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3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지금 관련주는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CEO의 발언 이후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나 양자 컴퓨터 관련주 모두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이후 긍정적인 코멘트를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에서 내놓는다 하더라도 별다른 상승 모멘텀을 만나지 못했고 더욱더 고꾸라지는 모습들만 확인해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양자 컴퓨터인데요. 과연 김정상 교수의 말처럼 30년 후에는 이 중에서 엔비디아처럼 재탄생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나왔던 엔비디아의 GPU입니다. 지금 이 GPU가 이렇게 인공지능 세상을 만들어 갈지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했죠. 기다린 만큼 빛을 보지 않을까요? 양자 컴퓨터, 지금은 아직까지는 상용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는 없겠지만 30년 후, 20년 후 빛을 볼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